이 사람 연애하기 괜찮은 사람일까? 결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맞는 선택일까? 사랑에서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해본 적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도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기에 보다 정확히는 8개의 논문의 내용과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개의 책을 활용했기에 더욱 믿을만 하실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바로 좋은 사람의 기준은 과거의 경험, 후회로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연애와 결혼에서 좋은 사람, 내게 잘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사랑이 끝났던 순간에 대해서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려 봤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나요?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다음 연애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죠. 실제로 리히 박사에 따르면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2번째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감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인연에 후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하나의 사례만으로는 내가 옳은 기준을 가졌는지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지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의 2가지 기준, 사람마다 좋은 사람의 2가지 기준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더 잘 맞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많은 연인들이 싸우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2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위는 이성친구 문제, 그리고 2위는 연락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운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화해할 때는 대화로서 풀어나간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싸운 뒤에 대화를 잘하는, 정확히는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인데요. 이 특성을 가진 사람은 연애와 결혼에서 상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요. 뭘까요? 네, 갑작스럽지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복한 연인관계를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은 1. 외향적인 사람, 2.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3. 돈이 많은 사람, 4.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답은 뭘까요? 네, 답은 2번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300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50년 동안 추적했죠. 그리고 연구 결과 행복한 부부들은 3가지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요. 1. 남편의 정서적 안정성, 2. 아내의 정서적 안정성, 3. 남편의 충동 조절 능력. 결국 이 3가지가 가리키는 요지는 하나이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행복한 연애를 하였고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라는 거죠.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3번째 요인은 그냥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내의 부정적 감정의 조절이 오히려 행복한 부부 생활의 핵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남녀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곰처럼 무덤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해요. 바로 갈등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거죠. 한 연구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존재했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봤을 때 2가지 방식이 존재했거든요. 첫 번째는 건설적 해결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해요. 네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흥분한 것 같은데 잠깐만 정리해보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고치도록 해볼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건설적 해결 방식이라고요. 2번째는 파괴적 해결 방식으로서 갈등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갈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면서 넘기는 태도예요. 몰라,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뭘 그렇게 예민하게 울어? 별거 아니라니까? 알겠어, 미안하다고. 그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등 자체를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바로 파괴적 해결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건설적 해결 방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연애에서 결혼 만족도와 결혼 적응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파괴적 해결 방식 안에는 지나친 개입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설령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거나 그냥 앞으로는 내가 다 할게, 그냥 나한테 맡겨줘 와 같이 지나치게 보호하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범주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 갈등에 대해서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너를 위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평생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연애를 시작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때 당시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 사람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기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비록 평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심리학 연구로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학 연구로 판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의 조건이거든요. 뭘까요? 바로 성실성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 커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사랑의 약속을 잘 지킬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연인 간의 약속 리스트를 만들게 하였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약속들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죠. 그리고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세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1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약속을 하려고 한다. 2번,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데 사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3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사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거죠. 즉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지가 실제로 약속을 지킬 때 중요한 포인트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연애 상대를 찾고 싶다라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일수록 연애에서도 나를 실망시킬 일 없이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해줄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게 사실 성실성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바로 바람기에 대해서 성실성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실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바람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전 연애에서 상처가 많아서 나는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실성이 있는 사람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정된 연애 핵심이라는 거죠. 그치 야옹아? 사랑에서 돈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이혼 사유의 2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행복한 연애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한 연구에서는 173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분석 결과 간략히 말해서 세 가지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1. 물질주의는 무조건 독이 된다. 비록 부부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물질주의적인 태도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게 되었다라고 해요. 2번, 물질주의적인 태도가 낮은 부부가 가장 행복했다. 부부 모두가 돈보다는 관계의 질을 중시할 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고 해요. 왜? 3번, 실제 소득보다도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태도이다. 물질주의가 높으면 아무리 소득이 높다고 할지라도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보다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다른 심리학 연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알아냈죠. 한 연구에서는 9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 부부가 더 행복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연구 결과 실제로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내가 맞냐 남편이 맞냐 이렇게 누가 맞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관리를 했냐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었고 만족을 하냐
라는 것이라고 해요. 즉 아내가 맞던 남편이 맞던 반반 맞던 그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가치관에 대해서 나랑 맞는 사람에 대해서 만났고 서로 합의된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혼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싶을지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부 다 관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내가 번 건 내가 쓰고 너가 번 건 너가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 선호의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에 의해서 특정 역할을 강요받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만족도가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방향으로요. 마지막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정말 사람마다 갈리게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사람을 두 가지만의 유형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남자와 여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뭐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심리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이야 아이야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하지만 이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지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행복한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기준인지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신경계의 차이에서 타고난 선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결정짓는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망상활성계라는 것의 활성도에 따라서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가 차이가 결정짓는다고 하는데요. 이 망상활성계는 감각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인데,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봤을 때 그 감정을 느끼면서 각성되는 수준을 결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내향형은 이 망상활성계의 활성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했고, 반대로 외향형은 같은 자극을 보더라도 이 망상활성계의 활성도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했죠. 즉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내향형, 외향형이라고 나누는 기준은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각성 수준의 차이가 진짜 기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각성 수준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이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연애를 하게 돼요. 연인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한 적 있죠. 좀만 돌아다니려고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나 이제 집에 갈래 라고 하면서 가버리거나, 반대로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남자친구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진 보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적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뇌의 차이 때문에, 신경계의 차이 때문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그것까지 배려해주지 못하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돼버리죠.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차이에서는 정말 생리적인 반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망상활성계의 각성 수준을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격 지표인 빅5에 나오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나누는 특질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친구를 만날 때 4명 이상 동시에 만나는 게 낫나요? 아니면 2명씩 따로따로 만나는 게 좋나요? 2. 하루 일과 가득 찼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3. 혼자 긴 시간 오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나요? 4.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나요? 5. 주말에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바깥 활동인가요? 아니면 조용한 개인 시간인가요? 이 5가지 질문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나와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후회 없이 영원하게 행복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리 박사에 따르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리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에는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요. 하지만 이 후회 과정이 있어야만, 책의 표현을 빌리면 생산적 후회 과정이 따라야지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더 다가갔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때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과거의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 오는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놓치고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으니까요. 또 후회한 만큼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다라는 증거가 되고, 후회한 만큼 다음에는 더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후회하면서도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개의 논문과 한 개의 책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지나가시 생산적 후회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만일 지난 연애에 대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보세요. 로버트 리히 박사의 저서 후회임 속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이 있을 테니까요. 책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막 새벽 4시까지 막 탈고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여기 봐. 안녕. 안녕. 손 흔들어. 고개 흔들어. 안녕.